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17강. 오늘 제목이 멋있습니다. 연애와 결혼. 여러분 이제 관심이 좀 있죠. 지금 우리 세대를 먼저 잘 이해해야지 이런 것도 접근이 쉽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결혼하지 않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고, 실제로 지금 2030 세대, 20대, 30대 세대 실제로 기자가 가서 취재하면서 다 조사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항이 어디쯤 와 있는지 먼저 조금 소개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나라 2030 세대들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의식으로 변화가 생기느냐 그 바탕을 보라고.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하는 이게 배우고 하는 이 전부 다가 이 2030은 이게 저장이 됩니다. 녹화가 돼서. 요걸 여러분들 먼저 내가 바탕을 보라는 거죠. 왜 우리의 자녀들의 의식이 변하게 되었는가. 제일 먼저 자라면서 자기 부모를 본 거예요. 부모를 보는데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드물어요. 저렇게 우리 부모같이 살 바에야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다 깔려 있어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지금 자업자득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못 보여주어서 자녀들이 결혼해도 행복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학습이에요. 그것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요즘 매스미디어라고 그래요. 방송의 연속곡이든 전부 다 보라고. 꼭 결혼하면 뭐 불륜 이렇게 해서 뭐 행복한 가정을 안 보여줘요. 부모도 행복한 가정을 안 보여주는 데다가 학습을 하는 방송국에서 나오는 연속곡이 전부 다 불륜을 보여줘. 거기다가 또 빼지 않고 하는 게 고부 갈등을 보여줘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 이런 걸 보여주니까 결혼도 하기 전에 지레 겁이 나. 자기도 이 고부 갈등이 있을 거 아니냐. 내 남편이 또 바람 피울 거 아니냐. 이런 걸 학습을 통해서 너무 많이 쇠뇌가 되어져 있다는 걸. 이런 환경에서 지금 자라고 있다는 걸 꼭 아시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 부모 세대들의 자업자득이라고. 그래서 2000년도까지만 해도 25세에서 39세까지 결혼을 안 한 사람들, 결혼을 27%밖에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부터 10년이 지난 2010년도에 와서 보니까 25에서 39에 결혼을 안 한 사람이 44%를 넘어서 버렸다고. 지금은 2013년이니까 50%가 넘는다고요. 결혼을 해야 될 자녀가 25세에서 39세 사이에. 이게 뭐냐면 학습이에요. 우리의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거 안 보여주지. 늘 학습되고 있는 방송에서나 미디어들이 계속 행복한 가정을 잘 안 보여주니까 결혼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겠다 하는 게 세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그 집 자녀도 대화를 나눠보던, 그래서 나이가 많이 돼서 왜 결혼을 안 하냐 하니까 결혼한 뒤에 따라올 이 책임감이 너무 무겁다는 거야. 책임감이 뭐냐면 부모로서 해야 될, 예를 들면 엄마로서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엄마. 왜냐하면 한 생명을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부담이 엄청 크다고 그래. 그 다음에 또 뭐 며느리로서의 또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니까 이것도 보통 부담이 안 돼. 왜냐하면 지금 엄마 세대들은 바라는 게 많다고 그래요. 왜? 고생고생해서 자식을 키웠기 때문에 보상 심리가 여지간히 많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또 아내로서의 또 역할도 또 이게 만만치 않다. 그렇게 여성들이 자기 직장에서 충실해서 승진도 해야 되는 경쟁 속에서 살면서도 결혼을 하게 되면 가해로 엄마 역할하고 며느리 역할하고 아내 역할하는 이게
너무 부담이 돼서 안 한다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10몇 년 전에 그 일본의 데이터를 본 거예요. 결혼 안 하는 젊은이들이 33%로 늘어났다. 이 소리를 10몇 년에 들었는데, 10몇 년.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는 44%가 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부모님들이 보라고. 자업자득이라니까. 우리가 깨가 쏟아지게 행복하게 사는 걸 보여줬으면, 야, 결혼하면 무조건 행복하는구나,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건데, 계속 내가 왜 사는 줄 아느냐? 니 때문에 살지. 너 아버지하고 뭐 같이 살고 싶지 않아? 늘 듣는 게 자식 때문에 산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보여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지금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도록 한 결정적인 과보를 지금 받고 있다. 이 장면을 한번 보여주고 지나갑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 세대들이 이해를 되는 이해. 그런데 결혼은 하고 싶지 않은데 남녀가 이제 나이가 들면 사춘기를 넘어서면 성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짐으로써 남녀 간에 데이트는 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요즘 쉬운 말로 뭐 연애라는 단어로 쓸 수 있는데 이거는 하고 싶다는 거야. 결혼은 안 해도. 이런 거를 대표적으로 한 나라가 프랑스라는 거야. 선진국은 다 그러거든. 선진국 중에서도 프랑스를 예를 내가 하나 드리고, 프랑스는 결혼을 하게 되면 뭐라고 며느리 역할도 해야 되지, 아내 역할도 해야 되잖아요. 엄마 역할도 해야 돼. 너무너무 부담이 크니까 결혼은 안 하고 동거만 하는 거야. 그 동거를 하면 무슨 이익이 있냐면 일단 따로따로 살면 각자 들어야 되는데 방세도 다 각자 들어야 되고 전기세도 각자 들어야 돼. 아이 둘이서 동거를 하면 한몫이 남는 거야. 남는 걸 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즐기는 데 쓰는 거예요. 프랑스는 동거해서 생긴 커플이 법적으로는 결혼 안 했으니까 며느리 역할 안 해도 되잖아요. 거기서 결혼 안 한 혼외 자녀가 오히려 결혼한 집에서 나온 자녀보다 숫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연애를 할 때 잘하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왜? 그게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연애할 때 이제 제일 먼저 연애할 대상부터 좀 잘 골라라. 왜냐하면 연애를 보통 요즘은 오랫동안 해가지고 결국 결혼으로 이어지는 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연애할 때 상대방을 먼저 고를 때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이렇게 가치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야지 그 사람하고 오래 함께 해줘요. 쉬운 말로 더 비싼 이야기는 매력이 있어야 된다 소리야.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매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만났는데 사고가 너무 경직돼 있다. 고집이 세가지고 절대 양보가 없다. 이러면 또 연애는 못해요. 유연성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유연성. 생각이 좀 열려가지고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고 자기 고집만 안 피우고 이런 유연성이 있어야 또 함께 오래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이 들어와야 돼. 이게 열광을 해야 된다니까. 불이 안 들어오면 미지떡떡하면 또 이 연애가 오래 갈 수 없어요. 이렇게 세 가지 기본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출발이 돼요. 이렇게. 출발. 출발해서 이제 진행을 할 때는 내가 스님은 항상 그래. 출발은 가볍게 하라 그러죠. 출발은 가볍게. 그 다음에 연애를 하려면 연애 기술이 있어야 된다. 연애 기술. 이런 거를 부모님들이 안 가르친다고. 왜냐하면 너무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에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지거나 연애를 잘못해가 상처로 남아서 다시 사람 만나는 걸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결혼을 기피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이 기술을 안 가르쳐가지고. 엄청 중요한데. 첫째는 상상력이 연애 기술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연애를 잘 하려면 제일 먼저 너는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을 거야. 나를 좋아 안 하고는 못 견딜 거야. 너는 꼭 나를 좋아하게 될 거야. 이렇게 뭐예요? 긍정적인 상상을 해야 된다. 이게 연애를 잘할 수 있는 기본이에요. 나는 뭐 차일지 몰라. 혹시 내를 싫어할지 몰라. 이렇게 출발한 사람은 연애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발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걸 꼭 알아두라고. 나를 싫어할지도 몰라 하고 출발하게 되면 그 사람 비율을 맞추려고, 예를 들면 스파게티 좋아하니 물어봤는데 자기는 싫어하는데도 좋아한다고 대답을 덜컹 한다니까. 왜? 혹시 내 싫어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자기가 너는 결국 내 매력에 빠져서 나를 좋아하게 될 거야, 이렇게 긍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강점을, 장점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 말이야. 왜? 나를 좋아하고 뭐 좋아하게 되고 말 거야 하는 쪽에 생각을 모았기 때문에. 그래서 출발할 때 연애는 긍정이 가장 중요한. 너는 내 좋아 안 할 수 없어. 좋아하고 말 거야. 왜? 내 매력을 네가 알게 되면 다 이렇게 이 긍정적인 사고가 강점을 보여주도록 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 이 출발에서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출발했더라도 진행할 때 이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 집중력. 집중력이 없으면 쉬운 말로 맞춤식 서비스를 못한다. 뭐 상대를 배려하고 이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지 못한다 이 말이야. 집중력이 있어야지 상대방을 잘 배려할 수 있다. 여자가 데이트한다고 조금 이렇게 날씬하게 보이려고 굽을 높은 걸 신고 왔는데 이게 집중을 안 해버리면 걸어가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여자가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럼 데이트를 잘 할 수 없죠. 여러분 결혼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과목이 뭔지 아세요? 둘이서 손잡고 걸어가는 거 연습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목이 꼭 들어간다. 왜? 각자 살아온 뭐 발포폭이 다른데 결혼이란 이렇게 발포폭을 맞춰서 함께 걷는 걸 안다 하는 거를 식장에서 제일 먼저 하는 과목인데 그게 그런 과목인 줄 모른다니까. 이게 각자의 보폭이 다른데 함께 걸을 준비는 돼 있느냐. 상대방을 봐서 속도를 맞출 줄 알아야 된다 하고 둘이서 팔짱을 끼고 걷는 걸 제일 먼저 관중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거든. 우리 둘이 팔 잘 맞죠? 앞으로 잘 맞춰서 살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설명을 안 해주고 그게 왜 하는지 몰라. 그래서 집중을 해야지 상대방을 내가 배려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모처럼 주말에 드라이브도 하고 야외 가서 바닷가 가서 좀 즐기려고 하는데 평소에 집중을 안 하면 근데 가서도 멋있는 데이트를 못 한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동안 뭐 감동받은 영화가 뭐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는 500일의 썸머가 그렇게 좋더라 이렇게 하면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집중했으면 500일 썸머 안 봤다. 그럼 집에 가서 얼른 봐야지. 보고 거기에 나온 장면에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걸 구해가지고 드라이브 할 때 그 음악을 딱 틀어준단 말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그냥 무심코 지나가다 발 이쁘네. 발 신발 몇 미리 신어? 뭐 이렇게 무심코 하는데 240? 그럼 자기는 집중했잖아. 그러면 야외로 딱 데이트 갈 때 운동화 240을 하나 딱 실어 놓는 거예요. 야외 가는데 이 구두 높은 거를 신고 이렇게 막 가잖아. 근데 차를 딱 대놓고 이제 데이트 할 때인데 그래서 바닷가 참 멋있게 걸으려면 발이 편해 좀 많이 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드렁크 딱 내면서 신발을 탁 내서 딱 신어보니 딱 맞아. 와, 감동하는 거죠. 이게 연애 기술에서 필요한 게 집중력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창의력이 필요하다. 창의력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사업할 때도 이 세 가지 필요해요. 상상력, 집중력, 창의력. 그러니까 연애 잘하는 사람 치고 성공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소리를 이래서 한다. 왜? 연애 기술이 곧 성공 기술이거든요. 뭐든지 성공하려면 상상력, 뭐 긍정적인 상상을 해야 될까요? 그럼 그 일에 집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창의력이 있어야 되잖아. 이 창의력은 뭐냐면 예를 들면 자, 우리가 뭘 하나 시킨다. 그러면 뭘 마실래? 이러면 뭐 커피 한 잔 마신다. 이러면 커피 한 잔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게 창의력이야. 커피 옆에 겉들여서 뭐 이렇게 뭐 빵이라도 하나 딱 겉들여 오야 되는데 꼭 빵 안 시켰다고 안 가져온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예.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오늘은 첫날 데이트다. 첫날 데이트인데 그래 웨이터가 와가지고 뭐 식사하실래요? 뭐 빵 드실래요? 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이 창의력이 없는 사람들은 못 모르고 또 밥을 신청하는 밥을. 첫날에는 밥을 신청하면 안 된단 말이야. 첫날은 빵 딱 이렇게 하면 돼. 빵 그러면 토스트하고 이렇게 딱 잼하고 가져오잖아. 그러면 자기가 이 창의력을 개발했어요. 딱 보여줘야지.
나는 매력이 넘치는 여자라는 걸 보이면 딱 빵에다 잼을 발라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근데 첫날에 야, 밥 먹어봐라. 야, 밥을 뜸히 줄 수 있냐? 이제 첫날에 못 하지. 그러니까 첫날에는 그런 거 보세요. 이게 창의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 뭐 남자가 눈치를 채잖아. 아, 보통 여자가 이거 뭐 자상한 배려 이런 게 딱 몸에 배 있는 여자구나. 이게 뭐요? 자기의 아까 강점 있잖아요. 내가 따뜻한 여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찬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근데 데이트 몇 분 하다 보면 그때 또 빵 시키면 안 돼. 또 진도가 많이 나갔을 때는. 그때는 이제 같이 식사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식사할 때 요거하고 요거 바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요. 궁합이 맞는 음식. 놔둬요 하고 똑같은 시키면 안 된단 말이야. 짜장 놔둬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자기는 짜장 시키면 짜장하고 또 바꿔 먹을 수 있는 거를 딱 하나 시켜서 뭐 서로이 바꿔서 이런 게 뭐야 다 창의력이야. 이 창의력이 없으면 연애 못해. 그러니까 연애는 정말 뛰어난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집에서도 가르쳐야 돼. 그래서 혹시 뭐 사랑학과 이런 게 있으면 내가 특강하러 갈 건데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잘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가치가 지속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렇죠? 자, 연애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연애에서 이제 결혼으로 이어져야 된다 하면 결혼으로 하기 위해서는 잘 봐야 돼. 이 연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연애는 이렇게 잘 보라고. 봄에서 시작해서 여름에 되면 불이 붙어요. 가을로 갔다가 겨울 되면 식어요. 이게 한 바퀴. 그래서 연애는 불 붙었을 때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지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한 바퀴를 다 둘러봤어. 다시 봄이 왔을 때 냉정하게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남녀의 차이점을 알아놔야 남자는 몸에 이게 불이 많이 들어있어요. 바람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불이 금방 붙어. 남자들은 금방 좋아하고 좀 전에 금방 사랑할 수 있는 이렇게 진도가 빨리 나간다. 여자들은 한 템포가 늦어요. 좋아하는 과정이 있어요. 좋아하는 과정. 그 다음에 좋아한다. 그 다음에 사랑한다. 그러니까 남자는 이제 봄이 돼가지고 금방 여름이 됐어. 그럼 여자는 이제 봄이야. 알겠어요? 그럼 남자는 가을이라 이제 좀 식어가지고 남자가 겨울이 오는데 남자는 가을이라 식으면 지는 전자를 열이 받아. 여자는. 그래서 연애를 할 때 꼭 니하고 이제 그만 살자, 뭐 그만 헤어지자 하면 그때부터 여자는 이제 병이 나요. 뭐 엄마 좀 중간에 다리를 놔봐라 뭐 짜고 이제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엄마가 중간에서 야 우리 딸 생각해서 한 번 더 만나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이제 왜 자기 딸이 너무 괴로워하니까 이 리듬을 알아라고. 이 리듬을 알아놔야지 남자들이 여자들은 좀 공을 들여야 되는구나. 공을 들여. 왜 이게 뜸이 드는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아야지. 그래야 데이트할 때 속도를 좀 맞춘다고. 또 여자는 거꾸로 알아. 남자는 바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걸 알아서 발이 이렇게 바로 불이 붙더라도 남자 원래 그렇구나 하고 주눅들게 만들면 남자는 원래 불이 잘 붙는 줄 알아놔야지 그 자신감만큼은 죽지 않도록 잘 이렇게 따듬어서 가꾸도록 놔준다 이 말. 이걸 자꾸 주눅들게 해보면 그 앞에 가면 자기 뭐 갖고 있는 장점 발휘를 못해요. 이런 걸 남녀가 차이점을 알아라고. 오늘은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유를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산에서 오신 부부가 결혼 23주년 기념을 사실은 날짜로 정확히 말하면 내일이에요. 내일인데 스님 강의를 평소에 열심히 듣던 부인이 남편한테 이런 이야기했어. 우리 23주년 기념으로 다른 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 강의를 너무 열심히 들으면서 봤던 그 효심사 성담 스님을 보러 가는 걸로 23주년 기념으로 해주면 좋겠다 하고 의견을 냈는데 남편이 오케이 해가 오늘 오셨어요. 그분이 오늘부터 더 행복하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숙제를 내줬습니다. 뭐냐면 23년 빼고 새로
신혼여행이다 하고 왜 스님 만나 스님이 이제 주례니까 주례사가 바뀌니까 이제 여자한테는 제가 부탁했습니다. 아내한테는 기쁜 척, 약한 척, 못난 척. 이 세 가지를 이제 새로 신혼이라 생각하고 새로 해봐라. 그리고 이거 안 할 때는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신혼 기분으로 한번 출발해봐라. 왜냐면 주례사가 바뀌었잖아요. 주례가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남편한테는 제가 요구한 게 잠자기 전에 꼭 당신 덕분에 오늘도 잘 보내서 감사합니다 하고 손등에 뽀뽀를 꼭 하고 주무시도록 하라. 왜? 당신 덕분이라는 말이 그렇게 고마운 말로 듣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주는 것을 알아주는 것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꼭 일찍 일어나서 4시나 5시부터 6시 사이 이렇게 일어나서 1시간씩 꼭 내공 쌓기를 하라. 내공 쌓기.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한테 가장 큰 선물은 실력이에요. 실력을 늘 갖추는 남편은 듬직해요. 믿음직스러워요. 왜? 우리 가정은 걱정이 없겠다. 왜? 남편이 너무 자기 관리를 잘하고 준비를 잘하니까. 그걸 보고 자란 자녀들도 아빠 닮아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자기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이 남편은 실력으로 내 가정을 지키겠다는 이걸 보여주는 게 사랑한다는 말보다 훨씬 더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두 가지를 새로 산다 생각하고 좀 하시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또 강의 제목이 또 이게요. 이게 우연히 일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눈치를 챌 거예요. 스님 시력이 조금 좋을 때는 누가 올 거라고 알고 오늘은 그 강의를 해야 되겠다. 한 번씩 쓰는 거 알죠? 딱 올 때. 그래서 오늘 이 제목 결혼에 대해서 들어갈게요.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욕입니다. 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자, 이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뭔 말이냐면 상대편을 배우자 소리예요. 이 배우자가 배우자예요. 이 배우자를 배워야 되는데 안 배워요. 그래 결혼이 실패하는 거예요. 이 이름을 몰라가 이게 배우자 써놨잖아요. 배워야 되는데 뭘 배워야 되냐면 상대방의 두 가지 보따리를 배워라. 보따리. 저는 이 보자기라는 말을 잘 못 써가지고 보따리라 그래요. 하나는 그 상대방이 가져오는 습관이에요. 이걸 인해서 성격이 보이는 거거든요. 습관. 또 하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서예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이걸 배운 뒤에 결혼을 오케이 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결혼을 하면 덜 큰일 난다니까요. 왜냐하면 연애할 때는 잘 보이려고 계속 이쁜 집만 골라서 샀는데 결혼을 딱 했더만은 그 집 내력이 너무 안 좋은 습관. 첫째 발을 안 씻고 발을 이빨도 안 닦고 이빨 더 지지분해. 그럼 여자가 깔끔한 여자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도저히 못 살겠다. 왜? 니는 연애할 때 못 봤냐? 연애할 때는 꼭 뭐 이빨 닦고 오고 막 뽀뽀하려고. 그러니까 안 들킨 거야. 근데 막상 결혼하면 이제 본색이 드러나잖아. 이제 퍼집으니까. 그래서 그때 습관을 어떻게 보냐면 그 집 부모를 보라는 거야. 그 집 부모. 그래서 옛날부터 그 집안을 봐라 이렇게 한 게 딱 맞는 이야기다. 딱 맞는 이야기다. 뭣도 모르고 요즘 젊은이들 내 좋으면 간다 하지만 엄청 웃기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갔더만은 다 헤어지잖아요. 왜? 못 살겠다. 왜? 그 집 내력이 DNA에 딱 들어있단 말이야. DNA에. 그 집에 남편이 바람을 많이 피웠다. 그럼 그 아들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 왜? 그게 나이 되면 나와요. 또 특히 자기 아버지가 막 바람 피우면서도 엄마 앞에서 쉽게 말하면 당당하게 막 큰 소리 치고 막 엄마한테 폭언도 하고 이런 걸 본 거는 나중에 결혼하면 지도 그걸 죄책감을 안 느끼고 당당하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결혼을 할 때는 그 전에 배우자라. 꼭 배우라 말이야. 배우라. 왜? 그 집 내력을 봐라. 이거 제일 중요하다고. 그 집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부모를 골라야 돼.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부모가 잘 보라고. 이 아버지와 엄마가
남편으로서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아들한테 보상 심리가 많이 가 있다고요. 그럼 이 아들이 며느리한테 뺏겼다는 기분이 들게 된다. 왜? 여기서 못 얻은 걸 여기서 채우려기 때문에. 그럼 며느리가 조금만 이쁜 짓을 잘 안 하면 내 아들 빼앗아 간 놈이 돼본다고. 그것도 심하면 빼앗아 간 년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 아내들은 정서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정서. 그 안에 상처가 뭐가 들어있냐. 사랑의 배는 안 고팠느냐. 제대로 묻고 자랐냐. 이런 거 봐. 이런 두 가지를 안 보면 이게 나중에 예를 들면 어릴 때 부모 사랑을 못 받았다. 특히 봐라고. 큰아들은 처음 나왔다고 사랑을 많이 받아. 그럼 둘째는 치여. 그러니까 사랑을 못 먹은 둘째가 꽤나 많아요. 또 막내는 또 막내랑 또 신경 써주고. 이런 거 많습니다. 이게 정서적으로 안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마누라한테 계속 얻어먹으려고 자꾸 칭을 대. 저들 업무를 하듯이. 이런 거를 두 가지 보따리를 보라고요. 그 집 부모가 노름을 했다. 알코올 중독기 같이 술로 인해서 돌아가시다. 이러면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노름하던 집에 결혼하면 안 돼. 그건 자기가 못 견딘다니까. 제 정도가 되면 겨우 견딜 똥말똥이야.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거를 내 잘되라고 또 이쁜 말로 내 복지라고 하는구나 하는 이런 힘이 있어요. 이게 금방 생기겠어요?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생긴 힘이지. 이게 신혼 갔다 온 여자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애하더라도 결혼은 정말 신중히 내가 생각하라고.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헤어지는 게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도 하잖아요. OECD 1위라잖아. 이혼율이. 그 다음에 그것만 1등이 아니고 또 자살도 1등이야. 왜? 자살이 전부 다 가정이 깨질 때 자살이 일어난다고. 가정이 깨질 때. 그 부모가 제대로 안 살 때 자녀가 자살하는 거고 또 부부가 안 좋을 때 그 부부 중에 하나가 자살하는 거거든요. 이 전부 다가 뭐예요? 배우자의 그 습관, 갖고 오는 습관. 그 어릴 때 못 먹었던 정서, 상처, 아픔, 사랑의 배고픔 이런 거를 잘 보라고. 사랑의 배고픔이 거의 어처증, 어부증이거든요. 못 먹었으니까 계속 전화해가 5시 어디 갔더냐, 뭐 했냐. 아이고, 피곤해요, 피곤해. 왜냐하면 사랑의 기본이 뭐냐면 사랑은 하나는 보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방 보호. 그 하나는 책임이야. 근데 부모가 보호하고 책임지는 행동을 안 하고 팽개치고 지만 좋도록 지맛대로 독재를 하고 살았다. 그럼 그 자녀가 배운 게 없어서 결혼해봤자 또 독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보호하고 책임지는 이 행동. 엄마가 다 자식 키우고 자기는 바람 피우고 엉뚱한 이런 걸 보고 자라서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 보호 책임 기본이에요. 기본이요. 여기 뭐냐? 성장하도록 존중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성장하고 발달하도록 존중해야 돼. 자기 나름대로. 근데 맨날 내한테 맞춰라, 바꾸라, 배내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서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사랑이란 사랑한 자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적극적 관심이야. 성장. 즉 가치가 결혼한 이후에 가치가 더 올라가도록, 즉 시너지가 나도록, 더 성장이 되도록 하는 게 연애도 잘하고 있는 연애고. 왜? 그 남학생 만난 이후로 내가 공부도 더 잘하고 내 생각이 더 넓어지고 이러면 그는 연애를 잘하고 있어. 근데 그 남학생 만나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공부도 더 안 하고 뺀질뺀질해지고 이러면 뭐예요? 연애 잘못하는 거다. 연애라는 것은 남녀가 시너지 효과가 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것도 분명히 알려주라. 서로의 장점을 보고 배워가지고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첫사랑의 만남은 이거는 자기 자신의 결핍을 보충하고자 해서 내한테 없는 게 그 눈에 딱 띄면 그게 힐이 꼽힌다 이 말이야. 왜?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게 그 상대방이 갖고 있다. 그럼 바로 첫사랑이 이루어지는 거라며. 그게 첫사랑은 상대방을 통해서 내 부족한 걸 내가 발견하는 위대한 시간이다. 항상 연애나 사랑이나 결혼은 그 상대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조건과 늘 연애한다.
내 속에 부족한 걸 얻어먹기 위해서 한 조건이야. 내 속을 들여다보는 거라서 연애가 어려운 거예요. 그걸 상대를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게 상대는 거울이야, 거울. 예를 들면 말이 맞냐고 하는 사람들 이거 봐라고. 이 안에 뭐가 있냐 하면 자기가 말을 많이 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잘 봐라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보라는 게 거울이야, 거울. 내가 많이 하고 싶단 말이야. 이거를 잘 보라는 거야. 상대방이 거울이야. 그래서 연애는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꼭 연애는 해야 된다. 예, 내가 뭐 속에 뭐가 부족한 게 있는지를 발견하게 돼. 그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잘 배워서 결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혼을 안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놨대요. 하나는 경제적으로 자유가 자꾸 없어지니까. 왜 나눠 써야 되고 또 뭐 다 주가지고 다 써야 되고 이러니까. 두 번째 관계 있잖아요. 가족 간의 관계에 책임감이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그래서 안 하려고 한다는 거야. 왜? 며느리 역할 이런 거, 엄마 역할 이런 게 장난이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습관이 뭔지, 그 집안이 갖고 있는 내력이 뭔지, 그 집안이 공부하는 집안인지, 맨날 알코올 중독 집안인지, 바람 피우는 집안인지, 또 노름이나 하는 집안인지 이런 거 잘 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부모가 같이 잘 지내는 집안인지, 형제간에 잘 지내는 집안인지 이런 게 엄청 중요한 조건이다. 그걸 못 모르고 했다가 둘이 사이는 좋는데 엄마하고 안 좋아가지고. 특히 엄마가 남편 일찍 잃어보면 그 아들이 아니에요. 그게 며느리가 너무 모른다. 그게 이름만 아들이지 그게 남편이라니까, 남편. 그래 남편 안 하고 뺏기는 거야. 그게 그나마 며느리가 고분 거 어머니 덕분입니다. 이런 건 며느리 오면 딱인데 그게 지가 잘났다 꼴값 들고 있으면 딱 보기 싫어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계속 그 여자하고 안 사귀면 안 되냐? 나는 그건 죽었다 그래도 나는 반대다. 그래도 아들이 양보를 안 해. 왜 양보를 안 하냐면 그 여자의 매력이 있다니까. 아까 말했지. 여자가 남자를 딱 튀어지가지고 요리하는 매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못 빠져나온다고. 이걸 엄마는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니는 왜 잡히냐? 잡힌 게 아니고 그 여자가 잡는 기술이 있단 말이야. 잡는 기술이. 차원이 달라, 차원이. 그럼 엄마가 며느리 잡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이 없다고. 엄마가 며느리 잡는 기술 하나 가르치게, 아이고 우리 며느리 덕분입니다. 우리 며느리 최고입니다. 이러면 며느리 잡을 거야. 아들도 우리 아들 최고입니다. 우리 아들 덕분입니다. 아들 잡을 건다니까. 잡는 기술을 갖고 있어라. 그래서 그럼 왜 결혼하느냐고 이제 요즘은 또 물어봤어요. 1000명을 대상으로 왜 결혼하는가 물어보니까 남자는 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서. 이게 53%야. 결혼한 님. 이게 1위다, 1위. 남자들은. 여자도 이게 1위예요. 노후에 외로울까 결혼한다는 게 이유는. 여자는 여기에 35%밖에 안 돼. 1위는 1위인데 차이가 많죠, 프로테이지가. 그 다음에 남자는 2위가 뭐냐면, 남자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근데 여자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근데 이 프로테이지가 차이가 많이 나. 남자는 19%인데 여자는 13%밖에. 요 1, 1위는 과목이 똑같아. 노후에 외로울까 봐.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는 건 똑같아. 프로테이지 차이가 나도 순부는 안 바뀌어. 근데 세 번째는 순부에 바뀌어. 남자는 가정이 필요해서. 결혼한다. 가정이 필요해서. 가정이 필요. 여자는 여기 아니에요.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경제적 안정을. 왜냐면 혼자 벌어서 다 지불하려니까 너무 빠듯하잖아요. 둘이서 같이 모으면 된다. 안정을 위해. 이 가정이 필요한 남자가 16%. 여자는 뭐예요? 경제적 안정이 13%.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에 사이는 가정이 필요하고 여자는 경제적 안정인데 남자는 사이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여자는 사이가 경제적 안정이 아니고 여기는 경제적 안정이 먼저 나오지. 그 다음에 여자는 사이가 가정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자녀를 낳고 하는 게 뒤에 있거든요. 이런 게 다. 결혼한 이유 중에 자녀 낳는 거 이런 거는 프로테이지가 3% 1밖에 안 돼. 근데 남자는 자녀 낳는 게 6% 배로 많아. 남자가 아무래도 뭐
혈통을 잇는 게 좀 강한 모양이다. 또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또 엄마가, 부모가 결혼을 원해서 할 수 없이 효도하려고 하기 싫은데 이게 똑같이 2%예요. 남녀가 똑같이. 남자도 2%. 결혼하는 사람 중에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도 부모가 네가 결혼을 좀 해야 돼. 엄마가 뭐 이러니까 이제 그 효도하려고 하는 이런 이유로 결혼하는데 프로테지가 엄청나죠. 너무너무 다르죠.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결혼하는데 제일 중요한 1, 2만 보라고. 노예 외롭지 않고 행복하기 위해서. 이래서 결혼.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는 이유 중에 당연히 해야 하니까. 당연히 해야 하니까 이게 여자들 3이에요. 당연히 결혼해야 되니까. 이게 남자도 당연히 결혼해야 되니까. 프로테지만 조금 다르지. 당연히 결혼해야 되니까 하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4등까지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 남녀가 조금 달라도 당연히 결혼해야 되는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10% 정도. 사고를 잘 조사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사람들은 이래서 결혼한대.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경제적 자유가 자꾸 없고 또 관계 있잖아요. 시어머니, 며느리 이런 관계 이런 것을 책임지고 잘하려는 게 너무 부담이 됐어. 그 다음에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걸 못 봤어. 해봤자 별로구나. 혹은 또 방송국인데 연속국이나 이런 게 계속 뭐 결혼해서 잘 사는 거 안 보여주고 고부 갈등이라든지 뭐 불륜 관계 이런 거 보여주니까 그게 대한 이렇게 학습이 돼 있어가지고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결혼을 해서 잘 사는 방법은 요거 하나만 딱 알면 되는. 길을 살리야 운이 좋아진다. 요거 하나만. 결혼해서 잘 사는 방법.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길을 살려서 운을 좋게 해야지. 뭐예요? 집안이 잘 풀린다. 네? 남편 하는 일이 잘 되면 아랑이 넓어지잖아요. 그 여자도 그러면 집안이 잘 풀리면 수월찮아요. 그래서 기본 원칙은 알아나라고.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은 서로 상대방 길을 살려서 운을 좋게 만들어라. 이양지 만났으니까 마무리 잘하고 가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라. 왜? 또 만날 거니까. 우리의 인연은 절대로 모질고 즐겨서 또 만나게 되니까 내가 잘해놔야지 만나도 괜찮다. 이렇게 출발하라. 그래서 새롭게 상대방을 서로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하면서 서로를 길을 살리는 쪽으로 하면 다시 좋은 가정을 보여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자녀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된다. 오늘은 연애를 잘하는 방법과 연애가 다시 결혼까지 이어지려면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고 또 결혼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됐습니까? 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